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사람 향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한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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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걸 아세요? 아, 모르는 분도 계신가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안 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네. 유명한 드라마. 저는 이 소재 자체가 또 대한민국의 가장 센세이셔널한 소재라고 한다면 입시잖아요. 그렇죠. 입시에 관련된 소재가 또 이게 취업과 굉장히 맞물리는 면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If you like. 거기. 그 노래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잘하시네요.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예. 방영 후에 네. 이거에 대한 그 문의가 아주 뭔지 알 것 많았다고요. 같습니다. 네. 코디. 맞아요. 네, 코디. 예전에 코디 하면 그 정수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코디였는데 코디라는 개념이 좀 약간 많이 바뀌었어요. 뷰티 쪽도 코디라고 하죠. 네, 그쵸, 맞습니다. 그쵸. 예. 취업 쪽도 코디라고 하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명문대를 이제 보내기 위한 그런 학부모님들의 문의와 관심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맞아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멀지 않은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취준생 49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79%가 취업 준비에 코디네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네. 간절하면 당연하죠. 모르겠어요. 네. 네. 뭐 지금도 학원에서 뭐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하고 있지만 네. 맞춤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코디네이터와 함께하는 경우는 조금 이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네.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떤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면사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쪽의 일을 이제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루틴하게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야, 면접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스럽게 여기는데 이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봤을 때는 진짜 저라도 제가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코디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뭐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도 활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입시 코디네이터 이렇게 비용을 대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돈이면 다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딱 느낀 점, 면사보를 시청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저희만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김선영 씨가 표정 연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미세하게 떨리는 그 자신감 그런 부분들로서 저희 면사보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다. 문을 아주 유쾌하게 잘 열어주셨어요. 네. 네. 믿도록 해야겠죠,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는요, IBK 기업은행이죠. 네. 네. 일반 직무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어떤 곳인지 우리 향기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1961년도죠. 이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산업을 양성하다 보니까 회사를 설립해야 되고 그 회사에다 어떤 혜택을 줘야 은행에다 예금을 맡기고 그렇죠. 그걸 또 정부에서는 활용을 해서 나라의 힘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양책으로서 이제 활용이 됐었는데 네. 중소기업들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적으로 주 업무 이루는 것이 이 은행의 주요 태스크 임무였죠. 네. 지금 불러지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뭐 중소기업은행도 있고 네. 그냥 기업은행이라고 네, 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뭐 공식적으로 IBK 뭐 기업은행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하여튼 이 은행에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걸 보게 되면요.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하고 대출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어음이 많이 움직이니까 어음 할인해주는 그런 네. 임무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뭐 예적금 같은 건 기본이겠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고요. 중소기업자의 이제 주식 응모라든지 또 주식 인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채 응모하고 인수하고 보증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장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네. 다른 것들은 일반 은행이랑 비슷하시되 대상이 누구다? 중소기업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아주
방향성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가 일반 금융이거든요. 네, 네, 일반 맞습니다. 직무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IBK 기업은행의 일반 직무인데요. 네. 금융 영업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주요 직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거래 가망 대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고객을 창출하는 업무가 있고요. 네. 아주 큰 업무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을 상담하고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적정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제안하는 업무, 고객 제안 협상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약정 심사 업무, 금융거래가 그 법률이라든지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심사하는 데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 고객 정보를 보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금융 영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지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직무 수행 내용 중에 고객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은행과는 좀 다르게 네.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대출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네. 거래 가망 대상 고객을 선정하고 음. 그런 고객을 선정한 다음에 어떤 상품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그러면 우리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IBK가 갖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래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품 무엇이고 각각이 어떻게 맞는 제품들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전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럼 그 금융 상품을 가지고 누구랑 접촉하느냐 네. 고객이잖아요. 네. 중소기업자들 CRM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CRM과 네. 관련된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들과의 거래에 활용했던 그 데이터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독 능력, 이해 능력, 네.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서 좀 갖춰져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기타 금융 실명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이라든지 그런 법과 관련된 제도와 네. 관련된 것도 네. 잘 알아야 되겠고요. 네. 기업이 이제 고객이다 보니까 재무제표 보는 법, 예, 이런 중요하죠. 것들도 좀 알고 네,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객을 만난다라고 한다는 면에 있어서 뭐 공감해야 된다. 음. 그다음에 상호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행 쪽에 많이 와서 좀 제발 대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상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도 잘 설득하고 설명해서 효과적으로 좀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를 통칭해서 그냥 협상 스킬 그런 협상 부분들이 스킬.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소기업자에 대한 그 대출이라든지 어음 할이라든지 이런 업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과 또 관련돼서 상품 제안도 잘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취급하는 업무의 적정성 판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매뉴얼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업무에 구현할 수 맞아요. 있는 그렇죠. 이런 스킬도 필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신뢰와 책임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신뢰와 싶네요. 책임. 예, 네. 특히나 법령, 규정, 지침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기준 준수.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반 사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관련된 기준 준수, 그 다음에 고객 비밀 준수, 개인정보 보호 등 그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와 책임 있는 자세, 태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은 최초에는 이제 기업은행이라고 해서 일반 사은행이 아니라 네. 공공은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약간의 우리 그 뭔가 편견이라고 하죠. 공무원들 네, 성향 네, 네. 같은 이런 성향들이 조금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개혁하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아이디어나 창의적이나 창조적이나 이런 태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신입 회원들한테 그런 시험들도 따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IBK 기업은행이 원래 이니셜이 인더스트리얼 뱅크 오브 코리아인데 광고가 바뀌었어요. 이노베이션 뱅크 오브 코리아.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렇군요. 변화를 지금 예, 추구를 하고 많이 있네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고객 중심 마인드. 그렇죠. 네, 이거는 중요하죠. 기본으로 저는 장착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의 일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BK 기업은행 채용 조건. 네, 우리가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걸 뭐 어떻게 보면 국채은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블라인드 되겠죠. 학력도 안 보고 전공도 안 보고 연령도 없기 때문에 네. 저희 3명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전형 절차는 서류, 그다음 필기, 역량 면접, 요원 면접.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기업의 형태, 면접 형태, 뭐 전형 형태랑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필기 시험은 직업기초 능력 6개 영역 60문제라고 하네요. 의수문 보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자원관리 정보 능력, 그다음 조직 이해 능력 관련된 시험을 보고요. 직무 수행 능력을 봅니다. 필기고사. 네. 그래서 일반 경제금융, 일반 사회 등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경제신문 충분히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용어들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기 때문에 협동성 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문제 해결력, 그다음 영업력, 논리력, 상담 능력 등을 평가하고요. 마지막 임원 면접은 네. 진짜 오고 싶은지, 입행 의지, 본인의 가치관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 인성,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직에 맞는 사람인가, 조직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은행 업무가 생각보다 이제 막 멋지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뭔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들어서 많이 그만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채용 인원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뽑는 편인데 맞아요. 좀 업무 강도를 생각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진짜 여기 IBK 기업은행에도 지원자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주변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전형 중에 상상하고 설명하라라는 그 전형이 있는데 네. 그게 좀 창의력 기존의 창의력 면접과 비슷한 그런 이제 유형의 1박 2일 학습을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주제는 거의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업은행의 600개 점포에서 하루에 필요한 100원짜리 동전은 몇 개가 될까? 아하. 뭐 이런 거죠. 페르미 추정이네요. 그렇죠. 페르미 네. 추정 혹은 뭐 지도력 테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사실 뭐 답을 중요하게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그렇죠. 네. 접근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논리를 갖춰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네.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의 소개와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이제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서류를 보면서 입사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행 지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입행 지원서네요. 네, 우리 지원자가 IBK 기업은행을 이제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기업 양식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교육 사항은 학교에서 관련된 이제 은행 업무와 좀 관련된 그런 과목을 꼽았는데요. 뭐 네. 회계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소비자 행동론, 재무, 경영 이런 게 좋은 등급으로 지금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유추할 수 있죠. 네.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전공으로 한 친구겠구나라고 그쵸? 하는 걸 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을 좀 살펴볼게요. 네. 여기에서 관련된 경험은요. 우선 한국 GM에서 연말 정산팀에서 네. 네, 스태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많은 서류 참 연말 정산 되면 서류에 치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많은 서류를 좀 같이 서포트를 하면서 서류를 보는 법, 또 그다음에 수치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법 이런 부분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연말정산 일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류 몇 번, 한두 가지 빼먹은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렇죠. 네. 네, 일일이 또 네. 얘기해줘야 되는데. 보내달라고. 그래서 직무 관련 기술 첫 번째 부분 좀 볼게요. 네. 네, 이 친구는 지금 12월부터 네. 12월 1, 2, 그래서 3개월 연말정산 시즌에 이제 일을 했고요. 네. 지금 500명의 서류를 담당했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주요 결과, 네, 고객 상담 프로세스와 응대 방법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다음에 상담 업무를 통해서 설명하는 능력을 습득했다. 네. 이 부분이 뭐 내부 고객을 지금 상대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금융상품 설명하는 데나 이런 데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응대. 그렇죠. 아니면 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연말정산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꼼꼼함을 좀 어떤 결과값으로 제시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이는 게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한 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매장 관리, 손님 응대, 상품 판매, 청결 관리, 포스 업무. 네, 뭐 조금 어떤 상품은 다르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방식이나 어떤 경험들이 조금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했거든요. 네. 요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7번 파리바게트 하계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도록 무기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건 고객들하고 접점해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CRM 쪽이거든요. 네. 직무 기술하고 능력하고 다 포함됐던 CRM 쪽인데 과연 이 CRM 활동을 했던 것들이 형식지화해서 본인이 구축을 하고 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라면 맞습니다. 그들이 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형식지화 작업이 좀 필요한데 이따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요. 저는 본인이 컴플레인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면접에서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컴플레인을 막 해봐야 될 것 우리 같아요. 다짐을 하는 거야 막.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이 지원 동기 및 포부 항목이고요. 네, 지원 동기는 팝폰으로 시작된 인연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고등학교 때 하면서 팝폰을 이제 먹고 싶어서 은행을 방문해서 첫 거래 은행이 기업은행이 됐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장학금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는 쓸 이야기가 있구나. 개인적인 인연이 있구나. 장학금, 뭐 기업은행을 그냥 일반적으로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혜택을 좀 받고 어떤 식으로 좀 했는지. 근데 이제 준비된 내용이 더 있다면은 조금 좋겠다. 개인적인 인연은 언급을 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포부가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목표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개인 고객을 공략하겠다. 네. 그래서 3가지 전문성을 일단 갖추겠다. 네. 그 다음에 생애주기 상품을 개발을 하는데 동참하겠다. 발로 뛰겠다. 너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 보이나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목표는 물론 뭐 다양하게 뭐 3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두 번째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그냥 목표에서는 이것만 제시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가 은행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IBK 기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분석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을 조금 더 내세워 주는 게 훨씬 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네요. 목표성이라든지 입사 포부 쪽에는 본인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인 플랜은 아니지만 네. 시행 방법 정도는 이렇게 언급한 그쵸. 거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항목이에요. 경쟁력, 그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무엇이냐. 일단 외국인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외국어 역량을 준비했다. 그다음에 배려를 담은 어떤 고객 서비스 정신을 배웠다. 금융과 친해지기 위해서 경영과 경제 공부를 했다. 그다음에 3가지 밝은 에너지, 꼼꼼함,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지원자들 대비해 경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주는 느낌은 뭐냐면 네. 은행을 열심히 예전부터 준비했던 타겟팅에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걸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은행도 한번 지원해 보기 위해서 약간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강하죠. 근데 물론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외국어 역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학업 및 교내 활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소재일까가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잘 잡은 것 같긴 해요. 서비스 정신, 재무제표, 그다음 마지막에 뭐 정리된 부분도 괜찮긴 한데 다른 지원자 대비했을 때 진짜 이 친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 주기는 힘든 그런 소재들로 조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대외 활동에서 저는 GM 아까 스텝으로 연말 네. 정산했다는 거, 이거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일단 작업을 해봤다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CRM으로 직접 유선상으로 문자상으로 작업을 해왔던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대외 활동으로 네. 요거 하나는 뭐 불만 없이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첫 번째 항목보다는 두 번째 항목이 그래도 더 괜찮게 쓴 것 네, 같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세 번째 항목은 IBK 핵심 가치인데요. 창의력, 책임감, 팀워크, 그리고 신뢰. 여기 맞춰서 썼습니다. 일단 창의력은 타겟팅을 이제 바꾼 건데 네. 립밤을 여성 고객을 이제 대상으로 하다가 남성 고객에게 여자친구 선물을 위한 구매 이렇게 해서 다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뭔가 음. 태클을 거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원래 이건 여자가 쓰는 건데 남자로 타겟팅한다거나 남자가 쓰는 건데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로 타겟팅한다거나 라고 하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신선하지가 않네요. 물론 창의력이라고 네. 하는 거를 다른 사고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좋은데 예 생각보다 이런 주제로 또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네. 예. 책임감. 내가 학업과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면서 내가 2주간 매일 오전 7시에 등교하면서 공부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값이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 네. 뿐만 아니라 뭐 뒤에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팀워크, 그 책임감 쪽이 지금 약간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 책임감은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학업과 이런 거는 내가 그냥 뭐 맡은 업무라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좋은 거지. 그게 책임감이랑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차라리 뭐 맡은 업무, 일 경험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아르바이트에서. 않을까. 그렇죠.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맞아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장학금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좀 네. 책임감이랑 좀 동떨어지지 이거 좀 첨언하자면 음. 이기적인 책임감 말고요. 이타적인 그렇죠. 책임감을 어필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게 조금 해소가 돼요. 네, 그쵸?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욕구? 뭐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죠. 어쨌든 뭐 타인에 조직 대한- 생활에서 어떻게 기여할 그렇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네. 타인에 대한 책임감 쪽으로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네. 그래서 팀워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결국에는 한거 이거는 말고. 보면 예, 네. 면접용 자기소개서인 거죠. 네. 예. 그러면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네. 감동을 준 경험을 대상별로 기술하시오. 참 이거 재밌는 항목인데 아마 쓰기는 어려웠을 예, 거예요. 정말 네. 어렵네요. 어머니께 생일상을 차려드린 경험, 네. 그다음에 손편지를 쓴 경험, 친구한테, 그다음에 후배에게 도움을 준 경험, 그다음에 장애우와 함께 마라톤 대회 참여한 경험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4번이 제일 낫더라고요. 포장한 것도 포장할 수도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적은 것 같고 결국에 이걸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인데 네. 특히나 좀 감동했던 부분은 저는 손편지, 편지를 안 네. 받아보셔가지고. 손편지, 손편지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나요? 아무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고객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작은 배려, 작은 관심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가장 잘 쓴 것 같아요, 사실. 예. 동의합니다. 저는 내용 일부를 안 읽고요. 네. 이 항목에 있는 소제목만 네, 읽어봤거든요. 네, 얼마나 잘 썼는지. 네. 근데 내용 다 이해되고요. 네.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 사람인지 대충 보여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조금 직무 관련 부분이 준비가 좀 미비한 부분이 네. 있었는데 4번 항목에서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다 느낌을 받으시군요. 받았습니다. 네. 네. 진짜 어렵네요, IBK 기업은. 아마 이거 쓰실 때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을 거예요. 네. 시간적인 것부터 해서 소재 네. 찾는 것부터 해서 이거 좀 서류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네, 우리 혜민 씨가 준비한 이 꽉꽉 찬 입사 서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의 면접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보기 전에 우리 네. 혜민 씨가 준비한 자기소개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컨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BK 기업은행 일반 금융영업 지원자 구혜민입니다. 밝고 은행원이 단정한 똘망똘망하네요. 모습을 보기 좋습니다. 직업입니다.
저는 한국GM에서 연말정산 스태프로 근무하면서 500명의 내부 고객을 상대했던 그렇죠.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의 대표 경험 나와야죠. 그 경험을 통해 배려를 담은 고객 서비스 정신을 배웠습니다. 하루에 30건이 넘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는 전화로 안내해드렸던 필요한 서류들을 문자 메시지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작은 배려로 고객들의 재문의 그리고 직접 방문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IBK 기업은행에 입행하여 배려를 담은 고객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장이 행원 느낌이 확 났어요. 은행을 네.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해요. 음. 네, 참 잘하네요. 저는 내용면에서 살짝 아쉬운데 그 GM 얘기만 한 게 그걸 해서 고객 감동 하나만 저는 어필한 게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은 조금 네, 네. 보완을 하면 좋겠어요. 소재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배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내부 고객 음. 관리하고 연락하고 유선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 필수니까 빨리 해야 그쵸? 되니까 네. 문자 보내는 거는 패턴에 정해져 있거든요. 음. 기업체마다 또 그거 안내해 줘야 되고 따라간 건지 아니면 내가 의도하고 주도적으로. 의지해서 주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한 건지 이렇게 어필하면 강점이 좀 더 그렇죠. 보여질 것 같아요. 네. 네. 뭐 외모는 일단 밝고 호감을 주는 뭐 그런 외모이기 때문에 내용만 살짝 더 보완을 하면 좋지 네.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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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모의 면접을 봐야 되겠죠? 네. 구혜민 씨와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